안녕하십니까. AM코리아 기술지원부 이건혁 과장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Materialize Magics Structure 신터 모듈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hilles and his gold, Achilles and his gifts,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먼저 스트럭처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럭처 모듈이란 파트 내부 특정 패턴을 이용하여 내부의 형상을 제작하는 기능입니다. 스트럭처 모듈을 사용한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드론 날개, 커스텀 신발 깔창, 금속 3D 프린터로 제작한 항공기의 인서트와 브라켓, 커스텀 자동차 시트와 헤드램프 픽스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모듈이란 파트 내부의 특정 패턴을 이용하여 형상을 제작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파트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채로 재료의 소비와 파트의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CAD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제작하지 않아도 Materialize Magics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모듈의 구성으로는 크게 벌집 구조, 스트럭처, 슬라이스 기반의 스트럭처로 나뉩니다. 먼저 벌집 구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벌집 구조로 구성된 비워진 파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벌집 구조 기능은 기존 할로우 기능과 같이 속을 비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할로우 기능에 비하여 파트의 강성 그리고 기능적인 면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프린팅된 파트는 기존 파트에 비하여 더 가볍고 재료 그리고 빌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벌집 구조 시연을 위하여 박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벌집 구조는 도구 리본 메뉴의 스트럭처 내부에 있습니다. 적용할 파일을 선택 후 벌집 구조를 눌러줍니다. 스트럭처 옆 I마크에 마우스를 올리면 벌집 구조에 대한 입력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의 입력값 정보를 참고하여 벽 두께, 디테일 크기, 홀 지름, 채우기 두께, 채우기 깊이에 있는 값을 입력합니다. 값 입력 후 마킹 도구의 마킹 툴을 사용하여 벌집 구조를 적용할 면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값에 대해 최종 확인하였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벌집 구조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스트럭처 기능입니다. 스트럭처 기능은 디자인의 무게와 재료를 줄이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의 속을 비운 후 레티스 경량 구조를 내부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홀을 추가하여 내부의 재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직스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레티스 경량 구조 파트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용자가 직접 스트럭처 유닛을 디자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 메뉴 시연을 위하여 먼저 박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트럭처 메뉴는 도구 리본 메뉴 안에 스트럭처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스트럭처와 슬라이스 기반 스트럭처 모두 사용법은 비슷하므로 이번 시연에서는 스트럭처 기능에 대해서만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를 선택하여 줍니다. 먼저 외부 쉘을 없앨지, 그 다음에 유지할지 선택하여 줍니다. 외부 쉘을 없애기를 선택했을 때
바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내부에 들어갈 스트럭처 모양을 선택하여 줍니다. 스트럭처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 유지하기를 선택하여 X, Y, Z 모두 동일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해제하여 각각 치수를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율을 유지하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설정한 값을 이용하여 레티스 경량 구조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외부 형상을 없앤 채로 내부 형상에 레티스 구조만 남기고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외부 쉘을 유지한 채로 스트럭처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쉘을 선택한 채로 외부 쉘의 두께를 선택해 줍니다. 저는 2mm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크기는 내부에 생성되는 코어의 삼각형 크기를 의미합니다. 디테일 크기가 너무 작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값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방향을 통해 코어를 안쪽에 생성할지 바깥쪽에 생성할지 선택하여 줍니다. 저는 안쪽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 스트럭처 선택하기 메뉴로 넘어갑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스트럭처 모양을 골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스트럭처의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설정을 마치셨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트 내부에 스트럭처 구조가 생성되었기 때문에 레진 혹은 파우더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원하는 크기의 구멍의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노치를 사용하려면 노치 사용 버튼을 눌러 활성화시켜 줍니다. 원하는 치수를 입력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파트의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로 클릭하여 구멍을 생성하고 마침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트 내부의 스트럭처 구조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럭처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신터 모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SLS 혹은 HP 멀티젯 퓨전 3D 프린터와 같은 파우더 장비를 사용할 때 신터 모듈을 사용하시면 매우 효율적으로 파트를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신터 모듈은 파트 우선순위 및 형상, 밀도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용량을 최적으로 사용한 최상의 파트 분배를 합니다. 슬라이스 분포 그래프를 사용하여 균일한 재료 분포를 위한 플랫폼 최적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최적화된 배치로 인하여 균일한 열 흐름을 통해 높은 수준의 치수, 외면 품질을 보장하며 파트 크기에 따라 변화 간격을 조정하여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높은 수준의 빌드 밀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 간의 간섭, 인터라킹을 확인하여 작업 전에 배치 실수를 미리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터박스 생성 기능을 이용하여 소형 파트 제작 시 파트의 분실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파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터 모듈은 다음과 같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D 네스터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LS 혹은 HP 3D 멀티젯 퓨전 장비와 같은 파우더 장비의 워크로드를 최적화시켜주며 파트 형상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파트를 배치시켜줍니다. 빌드 외형의 파트 배치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빌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D 네스터 기능으로 파트 간 간섭, 파트와 플랫폼 가장자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미리 보기가 가능하여 파트 위치, 처리해야 할 남은 파트 및 빌드 외형에 맞지 않는 파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네스터 기능 시연을 위해
시연에 필요한 파트를 미리 불렀습니다. 3D 네스터 기능은 빌드 준비 리본 메뉴 안쪽 신터 메뉴 안에 보시면 있습니다. 3D 네스터를 클릭해 줍니다. 크게 테두리 상자 그리고 형상 기반으로 3D 네스팅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반 설정에서 파트 사이 간격을 정할 수 있고, 만약에 큰 파트 사이 간격을 따로 지정하시려면 선택을 하여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마진이란 플랫폼 모서리와 파트 사이 간격을 말합니다. 원하는 수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작업 중단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 선택한 파트만 네스팅할지 모든 파트를 네스팅할지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분석 리포트 메뉴에 슬라이스 분포 체크 메뉴를 통해서 각 높이마다 슬라이스 영역에 대한 면적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 네스터 메뉴에서 네스팅 설정 혹은 파트 설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대 사용 높이, 최저가 기준의 변경을 통하여 원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브 네스팅 기능을 사용하여 신터박스를 생성하기 전에 원하는 설정에 따라서 파트를 네스팅할 수 있습니다. 네스팅을 완료한 작고 약한 파트는 신터박스를 만들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신터박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빌드를 마친 후 플랫폼에서 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파우더 기반 3D 프린터의 프린팅이 완료 후 파트가 너무 작으면 완성된 파트를 찾기 힘들고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신터박스 기능을 사용하면 작은 파트들을 쉽게 찾고 안전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터박스를 사용하기 전에 서브 네스팅 기능을 사용하여 작은 파트들을 먼저 모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파트들을 따로 선택해 줍니다. 서브 네스팅 메뉴를 선택합니다. 상자 9 사용자 정의 버튼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조건 확인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네스팅을 진행합니다. 서브 네스팅이 완료된 후 신터박스 마법사를 사용하여 신터박스를 제작하겠습니다. 원하는 유형의 신터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림의 A, B, C 조건을 확인하여 파트 마진, 두께, 커버 두께 값을 입력하여 줍니다. 퍼포레이션을 적용할지 미적용할지 선택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을 넣지 않는다면 생략 버튼, 라벨을 넣는다면 라벨 입력 후 마침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